자, 24학년도 건국대 기출이고요. 1번부터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문법인데 문법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내가 밑줄 거 있는 거는 다 설명하고 또 필요한 것도 다 설명을 할 텐데 어, A번부터 설명합니다. 설명할 게 많아. 이거 넓은 장소가 없나? 자, 여기다 합시다. 어, ing를 쓸 거냐, pp를 쓸 거냐, 이제 분사구문에서 이렇게 하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어가 능동으로 뭔가를 하면 ing고 수동이면 pp죠.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도 되죠. 그죠? 뭐,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구문에서, ing를 쓸 거냐, pp를 쓸 거냐 하면 해석하면 돼요. 해석하면 되고요. 사형식, 오형식 동사가 아니면 ing는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명사가 있어야 돼요. 사형식, 오형식 동사가 아니면 자, 1형식, 2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ing인데 목적어가 없어도 되겠죠. 목적어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3형식 동사일 때나 1형식, 2형식 자동사일 때에는 타동사일 때에는 ing를 쓰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어도 ing를 써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주어가 항상 능동이겠죠. 능동으로 하겠죠. 자, 한 번 더. 이번 PP 쓰는 것 같게요. PP를 쓰면 4형식, 3형식 동사가 아니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쓰고 싶으면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를 써야겠죠. 전치사 목적어. 그쵸? 기본적으로 주어가 이렇게 해서 수동 관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PP를 쓰는데 목적어가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4형식 동사에서 대표적인 기분, 5형식 동사에서 대표적인 consider, hold, 그쵸?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PP임에도 불구하고 명사가 있겠죠. 그리고 주어하고는 수동 관계는 똑같고요. 그쵸? 그래서 타동사, 자동사 다 외워야 돼요.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사 구문은 하도 많이 시험 문제 나온 거기 때문에 기본은 뭐야? 해석입니다. 해석으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건 뭐 다 아는 거고. 자, 보세요. 어, 리퍼는 리퍼는 퍼가 나르다잖아. 그쵸? 나르다야. 디퍼는 뭡니까? 아래로 나르는 거야. 그 연기하다죠. 타동사로 쓰이면 연기하다야. 뒤로 미루는 거잖아. 한시할 거를 두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 경의를 표하다, 순응하다 이런 뜻도 있죠. 디퍼 투 자동사로 쓰이면 따르다, 순응하다 뭐 이런 뜻이죠. 리퍼는 뭐냐 하면 타동사로 쓰이면 퍼가 나르다라는 어근이야. 캐리. A to B에서 A를 B 쪽으로 날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A를 B에 맡기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타동사로 쓰였을 때고 자동사로 쓰이면 리퍼는 자동사니까 명사를 못 받아. 그래서 전치사를 쓰고 명사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리퍼트가 언급하다야. 직접 언급하다. 됐죠? 그러면 리퍼가 언급하다라는 뜻일 때에는 자동사예요. 그러면 명사를 못 받는다고. 명사를 받기 위해선 전치사가 필요한데 리퍼는 to라는 전치사를 쓰죠. 그쵸? 그러면 그런데 여기다가 as 명사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리퍼터가 타동사가 됐는데 A를 B라고 여기고 간주하는 거야. 그럼 A하고 B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A가 목적어고
as 명사가 목적격 보호가 되죠. 그쵸? 그러면 리포트가 5형식 동사가 되는 거야.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3형식이나 5형식 동사가 되는 경우예요. 3형식은 이제 콜로케이션으로 주로 쓰이는 거겠죠. 그래서 5형식만 좀 기억하면 돼. 자, 같은 말이 뭐가 있죠? think of가 있죠. think는 대절을 받을 때만 타동사예요. dream이나 think나 dream은 대절을 받을 때만 타동사고 그 외에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of와 연결을 하죠. 물론 think가 5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A, to be, 형용사나 명사를 쓸 수 있겠죠. 그쵸? 이런 형태로도 쓰지만, 그치? 기본적으로는 think는 자동사입니다. 대절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of A as B. A를 B로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다죠. 그쵸? 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5형식 동사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동사니까 명사를 못 받아서 전치사를 쓰게 되는 거고, 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타동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지금 5형식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각동사라는 게 listen이 있죠. 지각동사에서. listen은 자동사야. A가 뭐 하는 걸, 뭐 동사 원형이나 ing를 써서 A가 뭐 하는 걸 듣다야. A는 명사란 말이야. 근데 listen은 명사를 못 받아. 자동사라서. 그래서 전치사를 쓰죠. listen은 to와 잘 결합하니까 to를 쓰게 되겠죠. 그럼 listen to가 5형식 동사가 되는 거야. 5형식 지각동사가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뭐, 이거는 수능 기출에도 나왔던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wait는 뭡니까? 기다리다죠. 차동사예요. wait는 자동사야. 그래서 명사를 받으려면 for를 써야 돼요. 자동사기 때문에. 얘랑 같은 말이 뭐냐면, wait야. 얘는 타동사예요. 누구를 기다리다. 이때는 for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wait가 명사를 쓰고요. 투부정사를 쓸게요. 얘가 뭐 하도록 기다려야 되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죠. 그런데 wait는 자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명사를 못 받으니까 wait는 for와 결합을 하죠. 그래서 wait for가 5형식이 되는 겁니다. 수능에서는 이때 옛날에 투부정사 쓰는 게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한번 수능에 기출이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wait for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문법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문법 파트니까 웬만하면 다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 동그라미 치고요. 투 부정사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여기 엔딩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알았죠? 자, 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뭐를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 나는요, 시각동사죠. 그러니까 손이 시계의 손들이니까 10분 초겠죠. 그죠? 그 바늘들이 천천히 턴하고 있어요. 목적어, 목적격 보,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됐죠? ing 써도 됩니다. 뭐, ing를 쓸 거냐, 동사 원형을 쓸 거냐, 그런 구분은 안 할게요. 알았죠? 시간상 안 합니다. 자, 에브리 동그라미 치세요. 에브리.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습관이라고 쓰고요. 습관. 규칙적인 습관. 나는 1년 전에도 교회를 가고 지금도 교회를 가고요. 내년도 교회를 갑니다. 1년 후에도. 이게 습관이죠. 그쵸? 현재 시제는 언제 쓰냐 하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때 쓰는 거야.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습관, 규칙적인 습관, 다음에 과학적 사실, 진리, 그쵸?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그죠? 시간을 초월한 한 거죠. 시공간을 초월한 것들은 전부 다 현재 시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제 쓴 거 맞고, 동사의 밑줄이 꺼져 있으면, 동사 밑줄, 첫째, 시제, 둘째, 수일치, 셋째, 태, 능동이냐 수동이냐, 넷째가 제일 중요하죠. 그 자리가 맞느냐. 얘가 제일 잘 나오는 거죠. 그 자리가 맞느냐. 동사 자리냐, 아니면 분사 자리냐. 이거죠. 그쵸? 그래서 그 자리가 맞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고요. 자, 매일 수요일마다 나는요, 자원봉사 하러 갑니다. 어디에? 양로원에. 방과 후에 사람들은 그 양로원,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를 들려준다는 거죠. 가장 흥미있는 이야기, 요거 별표하고요. 흥미있는 이야기를요. 자,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우리가 감정분사라는 게 있어. 여기 위에다 쓸게. 뭐, 감정분사는, 뭐, 죽을 때까지 시험 문제입니다. 감정분사. 자, 유발시키면 ing를 씁니다. 유발시키면, 느끼면 pp를 쓰죠. 뭐 서프라이즈, 뭐 인터레스트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사물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ing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항상 ing를 써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엄청난 얘기를 할 겁니다. 엄청난 얘기를. 사람이면요. 아, 사람은 ing 쓸 수도 있고 pp 쓸 수도 있죠. 내가 너를 지루하게 유발시키면 너희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고 감정 분사가 나오면 이건 철저하게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돼요.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험 문제 안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물 주어일 때는 사물은 느낄 수가 없으니까 항상 ing다.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나온 게 interesting. 다음에 뭐 나와? interesting story잖아. 그치? 아, 그러면은 얘가 사물이니까 ing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다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잖아.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명사 뒤에 ing나 pp는 주격관계대명사 축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동사가 변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동사의 성질이 있습니다. 동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명사가 능동으로 하면 ing, 수동으로 당하면 pp,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왜? 동사의 성질이 있으니까 능동, 수동도 있겠죠. 그런데 명사 앞에 ing나 pp는 동사의 성질이 없어요. 동사의 성질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능동, 수동. 난 여지까지 그렇게 풀었는데요. 그런 문제만 푼 거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런 문제만 푼 거고, 그런 문제만 문제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푼 거지. 절대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이해 가죠? 자, 명사 앞에 ing나 pp는 전부 다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굳어진 단어입니다.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외우는 놈이 이기는 거다. 그쵸? 자, 그 선생님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동사면 ing일 확률이 높고요. 타동사면은 pp일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100%는 아니야. 알았죠? 어. 선생님, 자동사, 타동사도 모르면 어떡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냥 능동, 수동으로 풀어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야기가 있는데 interesting은 뭐예요?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죠. interested는 느끼는이죠. 야, 스토리 사물이 어떻게 느낍니까? 그래서 ing 맞습니다. 자, 썸 동그라미 치고 people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연결하세요. 썸은 대명사야. 앞에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 언급된 명사에서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people은 단수격이죠. s가 없잖아. 하지만 복수 취급해야 되죠. 그래서 해, 부라고 써야겠네요. 동사 밑줄이면은 수일치 시제 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너무 쉬웠고요. 자, people은 단수 표기지만 복수 취급해야 돼요. 그러면 people은 뭡니까? 사람이란 뜻이 아니야. 한 민족이라는 뜻이고요. people에 s를 붙이면 민족들이야. 얘네들은 다 복수 취급합니다. 이게 왜 유명하냐 하면 여기 어가 붙었는데 왜 복수 취급해? 이거 독립선언문. 미국이 독립선언문 보면은 1장에 나옵니다. people 그리고 they로 받아요. 알았죠? 복수 취급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몇몇은 싸운 이야기, 전쟁에서 싸웠고 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로 내가 꿈에만 가본 장소를 여행했다. 뭐 이런 거죠. 자, 다음 2번. What do you do? 뭘 할까? 뭐 할 때? 당신이 come across, run across 입에 달아야 돼요. 우연히 만나다, 맞닥뜨리다, encounter죠. meet by chance죠. by chance가 우연이니까 다음에 happen to meet이죠. happen이 투부정사와 결합이 되면 우연히 뭐뭐 하다야. 그래서 happen to meet 이런 것들이 다 우연히 만나다. 자,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독서할 때, 책 같은 거 읽을 때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러면 뭘 해야 되냐라고 했어요. 자, should not 하지 마라. 자, look up 부터 설명합니다. 자, look up 별표하고요. 항상 up을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때, 사전이나 컴퓨터에서 정보를 찾을 때 무조건 lookup을 써야 됩니다. 세준 어떻게 해라. 자, 다음에 댐 동그라미 치세요. 댐 동그라미 치고요. 요것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윗페이지 왼쪽 윗페이지. 오른쪽 오른쪽 위 그래. 넓은 페이지. 그래. 너희도 답답하지? 쓸 공간이 없습니다. 자, 자, 봐봐. 어, who, 누구에게 did you give 그 책을 주었냐라고 물어봤어요. 여기 to whom이라고 써야죠. 그쵸? 누구에게. 만약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 who 쓰면은 뒤에 to 쓰면 돼요. 이렇게 to 쓰면 이때는 whom 써도 되고 who 써도 됩니다. 관계대명사나 의문사나 똑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to가 앞으로 나오면 누구에게 너는 그 책을 주었냐? 1번 나는 주었다. 수자는 뭐랄까 수수에게 그 책을 주었다. 2번 나는 주었다. 그 책을 주었다. 수수에게 이러면 되죠. 그 수수를 지어볼게요. 그녀에게라고 쓸게요. 그녀에게라고 쓸게요. 정답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어?
얘는 4형식이고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꾼 거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자, 잘 보세요. 영어는 and focus라는 규칙이 있어요. 중요한 걸 맨 마지막에 쓰는 습관이 있다 이거야. 맨 마지막에. 자, 그러면 여기서 신정보는 뭐야? 책이죠. 여기서 신정보는 헐이죠. 맞나요? 맞나요? 그럼 정답은 뭐야? 없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다가 수수라고 쓸게요. 수미라고 할게요. 수미에게. 이러면 정답은 2번이 되죠. 누구냐? 그녀다. 엔더포커스에서 얘가 신정보잖아. 맞죠? 자,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지웁니다. 그녀에게 주었다고 할게요. 그녀에게 주었다고 합시다. 자, 이럴 때에는 2번은 틀렸습니다. 어디, 이건 대명사잖아. 엔더 포커스 신정보는 끝에 쓴다. 근데 얘는 대명사라는 얘기는 뭐야? 구정보잖아. 구정보를 어디 맨 끝에다 씁니까? 영어가. 그래서 1번이 맞는 문장입니다.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배우는 거야.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데 간접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3형식으로 못 바꾼다. 그치? 외운 적 있죠? 자, 그러면 take off the cap이라고 쓸게요. 모자를 벗었다. 괜찮죠? take the cap off. 이렇게 써도 맞죠? 이 off가 전치사냐, 부사냐 이런 거 얘기는 안 할게요. 알았죠? 그런 건 뭐 중학교 때나 배우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고. 자, 여기에다가 it을 쓰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에다가 it을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어디? 구정보가. 그쵸? 맨 마지막에 씁니까? 그래서 이 it이 앞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야. 맨 끝에 못 써서. 이걸 이어 동사라고 학교에서는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논리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왜 넘어오는지 이유만 설명한 거고요. 이유 몰라도 돼요. 그냥 모르고 그냥 외워도 돼요. 알았죠? 타동사 다음에 뭐 부사, 뭐 됐죠? 부사 뭐 오프 뭐 이런 것들 뭐 전치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잖아. 이때 대명사는 가운데 들어간다.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지 그냥 이유를 잠깐 설명했을 뿐입니다. take up이라는 단어도 무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단어 찾는 건 무조건 take up 써야 돼. 컴퓨터에서 정보 찾는 것도 무조건 take up이야. 그래서 then이 이 사이에 왜 들어왔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대명사, 구정보죠. 자, 딕셔너리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속도를 늦추기 때문이다. 자, 다음에 빨간색 들어갑니다. 나데이 법비죠. 나데이 법비. 또 한 번 설명합니다. 워낙 중요해서. 나데이 법비. not A다. 문장과 문장으로 설명을 할 때 B다라고 하죠. 그쵸? 요때는 벗을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instead, rather, on the contrary, if anything 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앞에는 반드시 not이 있어야겠네요. 앞문장에는. 물론 not이 없더라도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독해할 때는 부정의 의미나 not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if anything을 제외한 이 나머지 세 개는 그거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라는 뜻이야.
알았죠? 지금 우리는 지금 문법하고 있으니까 이 instead를 썼으니까 바로 앞문장에 not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왜? 문장 삽입에서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또는 무관한 문장에서 잘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자, 대신에 카피, 복사해라, 따라하라는 얘기겠죠. 것을, 좋은 리더자가 하는 것을 따라해라. 보고 배워라 이거야. 만약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not essential, 필수적이지 않다면 문장을 이해하는데 그러면 단순히 그 단어를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무시해라. 자, and 나왔습니다. 별표하고요. 자, and나 o 다음에 and나 o 다음에 동사류가 나오면 같은 형태가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병렬 구조죠. 그러니까 and o 보자마자 동사류 나오면 얘랑 같은 형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그노 있죠? 그쵸? 만약에 and 다음에 ing가 있는데 밑줄이야. 근데 앞에 ing가 없어.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내죠. and 다음에 ing를 쓰고요. 다음에 밑줄을 긋고 여기 동사 원형을 쓰죠. 여기에 밑줄이죠. 그럼 and가 있으니까 병렬 구조여서 이거를 ing로 바꾸는 거. 이런 형태도 잘 나오죠. 거꾸로 물어보는 거. 자, 다음에 keep이 나옵니다. keep on ing라고 쓰세요. on은 접촉과 계속입니다. 접촉과 계속. 근데 생략하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할 때 keep ing를 쓰는 거죠. 그러나 만약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 단어가 뭔지 알아야 된다면 당신은 사용해라. 의식적인 전략을 사용해라. 뭐 하기 위해서? make guess. 추측하기 위해서. 추측하기 위해서. 자, 또 아까 얘기한 거 또 나옵니다. 그것의 의미를 추측하기 위해서 추측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guess 해라. 자, 잘 봐. 아까 얘기했듯이 명사 앞에 ing나 pp는 동사의 성질이 있다 없다? 동사의 성질이 없습니다. 다 형용사로 굳어진 단어야. 자, 추측이 알려져? 봐, 해석 못 하잖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잖아. 그러면 이런 인폼이 알리다라는 뜻이잖아. 타동사란 말이야. 타동사이면 ing일 가능성이, pp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인폼도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단어를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인폼은 누구에게 뭔가를 알리는 거잖아. 타동사란 말이야.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니까, 그치? 그 pp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정답률이 제일 높아요. 자, 얘를 ed로 바꿔야 됩니다. 정답은 D번이고 informed 이렇게 쓰세요. 형용사로 다 굳어진 단어야. informed. 그 일루다이트야. 너희 박식함은 일루 다 말할 수 없다. 일루다이트. 박식함이죠. 뭔가 잘 알고 있는 거야. 잘 알고 있는. 인포밍은 그럼 뭡니까? 통지하느냐, 통지하는, 알리는. 됐죠? 그러니까 정보에 입각한이란 뜻이 있다는 얘기야. informed가 또 정보에 입각한이란 뜻도 있죠. 그치?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추측해라 이거야. 사전에서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읽는 거 의미가 없다. 속도만 늦추고 발전도 없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맨날 듣던 얘기죠. 2번은.
자, 북극 아이스가 has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이죠. 그렇죠? 계속 현재 완료는 현재 전의 일이 현재 어떤지야.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야기예요. 현재 완료는. 지금 어떤지, 과거에 언제 시작했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어떤지야. 그게 현재 완료라고. 근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면 진행이겠죠. 그쵸? 그래서 melting, 녹아서 away,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지, 자, B번 틀렸네요. 보자마자. 분수 표현은 쟤 좀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일어나요. 왜 그래? 자, 분수 표현하세요. 이렇게 쓰세요. 자, 5분의 1 어떻게 씁니까? 5분의 1, 1, 피프스 이렇게 써야죠. 아, 분모는 서서로 써야 된다고. 분모는. 분자는 기수로 써야 되고. 자, 5분의 2는 어떻게 써요? 2 피프스에 S 붙여야죠. 이거 저번 건대 기출에도 나왔던 거죠. 그죠? 분수 표현은. 그래서 얘 피프스라고 써야 돼요. B번 그냥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5분의 1이다. 무엇의 5분의 1일까? 이때 왓은 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니까 더 어마운트라고 쓰면 되겠죠. 양의 무슨 양이냐? 그 북극이 어떤 북극 아이스가 어떤 양인데 그 양의 5분의 1이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더 어마운트 뭐 which를 왓으로 쓴 것 같고요. 나머지 읽어보자. 많은 전문가들이, 기후과학자들이 대디하라고 말해 왔어요. 아틱은 could have, 가질 수 있다. 썸머를 가질 수 있다. 라고 했네. 완전히, free of, 없는이라고 쓰세요. 무엇이 없는, destitute of, devoid of, lacking in, free of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아이스가 완전히 없는 그런 여름을 가질 수 있어요. 자, by 2030 완료죠. 그쵸, 완료. 우리가 by를 쓸 거냐, t를 쓸 거냐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얘는 완료야. 한 번의 동작으로 그 행위가 끝나는 거고 얘는 계속이죠. 그쵸? 그래서 by를 쓸 거냐, t를 쓸 거냐도 무진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고요. 보통 이제 by를 쓰는 경우는 앞에 뭐 stop이나 뭐 finish나 그죠?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동사와 잘 결합을 하고 till은 상태를 유지하는 어떤 keep이나 remain이나 그치? 요런 단어들과 잘 결합을 하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앞에 있는 동사를 보고 유추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라는 거 알려주고요. 자, D번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맞았어? 네. 문법적으로요. 설명하면 due to는 문 뒤에 못 씁니다. 문장 맨 앞에 못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due to 문장 앞에 쓰는 거 봤잖아. 왜 그럴까요? 저자는 글을 쓸 때 문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이 due to는 문법에서는 형용사 취급합니다. 그래서 be due to 이렇게 쓰잖아. 뭐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쵸? 그러면은 I was late. 나는 늦었다. 뭐 때문에? due to 뭐 heavy traffic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because of 써야지. 왜? due to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because of 써야 돼요. 이런 거 처음 들어봤죠? 그치?
자, 그렇다고 D번 쓰면 안 돼요. B번 써야 돼. 정답 2번이야. 영어에는 뭐 법으로 정해는 놨지만 영어에는 봐봐. 이게 문법이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거 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이런 것만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그 가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두리뭉실하죠. 그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 문법 학자가 될 거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느 정도만 알아도 문법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래서 여기서 듀오토는 그냥 맞는 거야. 그지? 알았죠? 우기면 안 돼. 알았지? 해도 됩니다. 문법적, 독해적, 허용. 허용. 음, 자, 됐고요. 저건 문도 아니니까 되잖아. 어? 저건 문도 아니니까 되잖아. 문도 아니니까가 무슨 말이야? 듀트 문도 안 못 쓴다고 아, 말씀. 형용사 자리가 아니잖아. 듀오트는 형용사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원래 문법적으로는. 근데 뭐 우리 아무 때나 쓰는 거 많이 봤잖아. 이런 것들을 독해적 허용이라고 한다고. 아, 수업 시간에 자고 있다 들으니까 뭔지 모르잖아. 2시부터 서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자, 토마스 제퍼슨의 지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치? 이렇게 패션 다음에는 포를 쓰고 난리지 다음에는 오브를 쓴다. 만약에 오브가 쓰는 게 틀렸다면, 그래서 나는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괜찮다. 너만 틀린 거 아니다. 남들도 다 틀린다. 됐죠? 그래서 여기 콜로케이션이 난리죠. 무엇에 대한 또는 무엇에 대한 패션 다음에는 포를 쓰고 난리지 다음에는 오브를 쓰는데 이런 것까지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까지 알려 그러면 잠 못 잡니다. 알았죠? 그냥 넘어가. 넘어가. 나머지가 다 맞으면 A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모든 것들. 자, 띵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농업적인 이렇게 읽는 게 아니죠. 영어 단어에서 적인이란 말은 없어요. 관련된이야. 과학적인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과학과 관련된. 도덕적인이 아니라 도덕과 관련된이야.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모든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제퍼슨의 이런 지식은 그리고 열정은 자, 그러면 여기 왜 월 썼는지 알겠죠? 왜 월 썼죠? 아, 주어가 두 개잖아. 지식과 열정. 이런 것들은 항상 시험 문제예요. 여기 워즈에다가 이렇게 밑줄 꺼놓고 나서 맞냐 틀리냐. 워즈 쓰면 안 되죠. 엔드로 연결됐잖아, 주어가. 전면부 지우는 거야. 오브 다음에 things 지우고 포 다음에 전면부 다 지워봐. 그럼 오브 지우고 얘 다 지워보세요. 다 지워봐. 그러면 knowledge and passion 두 개 남죠? 그쵸? 주어 두 개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일치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다 틀리는 문제죠. 솔직히 다 틀리는 문제라고. 그 오브에서 그냥 엔드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멋진 수일치 문제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진실로 엑스트라디너리 뛰어나다. 뛰어나다는 얘기는 뭐야? 보통이 아니었다. 자, 또 분사구문 아까 한 거예요. 주어 찾아야 돼. 주어 찾아야 되고 PP 쓴 거 맞죠? 해석을 하면 이끌린 거니까. 그쵸? 두 번째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PP 쓴 거 맞죠? 아, 1번 문제 풀면서 다 저기 필기해 줬잖아. 자, PP가 얘가 타동사인데 PP라면 첫째 뭐가 없어요? 5형식, 4형식 동사가 없으면 목적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목적어 없으면 PP예요. 아무 모르면 이렇게 풀어야죠. 그죠? 이끌려졌어요. 욕망에 의해서. 무슨 욕망이냐면은
보려는 욕망. 사우스가 나오면은 무조건 뭐 생각나야 돼? 노예 생각나야 된다 그랬죠. 해시태그 딱 노예로 걸려야 돼요. 자,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네. 동사료가 나왔으니까 얘는 지각동사죠. 남부를 이렇게 보려는 욕망이야. 그럼 프리드가 뭐냐? 뭐로부터? 그것의 의존, 목하, 면하에 대한 그것의 의존으로부터 분리 이탈 하려는 이 무프레드. 이 단어 모르면 어떻게 밑줄 그어져 있으면? 자, 시험 문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어떡하지? 얘는 PP입니다. PP라고 쓰세요. 풀이의 과거 분사형이죠. 풀이의 과거 분사. 풀이 풀엄 이렇게 하면은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쵸? 남부가 벗어나는 것을 보려는 욕망이야. 그러니까 노예 애들이 그 면화 때문에 그죠? 농업 집약적이니까 그 농사해야 되잖아. 그치? 이 얘기 앞부분에서 했으니까 안 합니다. 그 노예 얘기 했었죠? 25년도 풀이할 때. 자, 그런 욕망에 이끌려서 그는 항상 전망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웃룩이 뭐 기본적으로 전망이잖아. 그쵸? 근데 be on the outlook 이렇게 쓰면 어?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세심히 살피다 뭐 이런 뜻입니다. 논작물에 대해서 대체시킬 수 있는 그 면화. 얘는 이제 면화겠죠? 면화를 대체시킬 수 있는. 자, 화일 다음에 ing가 나오면 하는 동안이라고 하고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는 항상 잘 생략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는 항상 잘 생략된다. 부사절 접속사 보자마자 이게 안 떠오르면 큰일 나요. 알았죠? 자, 여행하면서 프랑스 남부를 여행하면서 1787에 자, 제퍼슨은요. 발견했다. 뭘 발견해? 이탈리아 쌀이 선호되었다 이거야. 누구에 의해서? 미국 수입 재배된 여기에서 재배된 캐롤라니아에서 재배된 수입 쌀이겠죠, 여기는. 미국의 수입 쌀보다 이탈리아 쌀이 더 선호되었다. 우리가 문법을 많이 푼 사람들은 바로 10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프리퍼의 여기 재밌게 합시다. 자, 쓸 때 여기 잘 보면 뭐가 있어요? 비교급 있죠? 그죠? 이거 비교급으로 쓴 거 아니야. 그냥 장난친 거예요. 그쵸? 프리퍼 A to B를 씁니다. to. 비교 대상을 우리는 then을 쓰잖아요. 그쵸? 그런데 라틴계 비교는 to를 써요. 그래서 프리퍼도 라틴계 비교에 속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 그는 is tall이라고 쓸게요. 그는 키가 크다. 요거 끊기니까 잠깐 끊었다 갈게. 자, 비교급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 그는 키가 크다죠. 그쵸? 여기다가 as 써볼게요. 그러면 앞에 as는 지시부사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우고 말이 돼야 된다. 이게 비교급에서 제일 중요하죠. 앞에 있는 as를 지우고 말이 돼야 돼. 이 얘기는 뭐야?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시험 문제라는 거야. 비교급에서 첫째가 비교 대상이고 두 번째가 형용사냐, 부사냐야. 왜 비교급은 형용사나 부사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as를 지우고 형용사가 어울리는지 부사가 어울리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이거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야. 부사절 접속사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 자, 이제부터 앞에 보세요. 자, 내가. 자, 요렇게 쓸게요. 요거부터 할까? His as tall as me. 맞아요? 틀려요? 완벽하게 틀렸죠? 이게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 자, 선생님, 맨날 영어에서 His as tall as me라고 맨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발음이 자연스러워서 발음 따라 그렇게 한 거고, 문법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I라고 써야 돼요. 원래 글은 뭐야? I am tall이죠.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러면 치웁니다. 비교되는 성질은 반드시 생략해야 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급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해석을 하지. 자, 두 번째. 그 밖의 중복은 비동사 중복이죠. 그 밖의 중복은 생략 가능합니다. He acts no better than I. I speak. 자, 이렇게 쓸게. 자, no better than. 그러니까 앞만 보세요. 지금 필기 시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필기 안 해도 돼요.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no 비교급 대는요. as의 비교급의 원급의 반대말이야. 자, 그럼 이거 바꿔볼게요. as의 better의 원급은 뭐야? 굿이죠. 굿의 반대말은 뭐야? bad죠. 그래서 애들 이거 외워요. 고등학생들 노베러된 as bad, as 구구단 외우듯이 외운단 말이야. 맞죠? 맞죠? 자, 그러면 as bad, as가 맞냐 틀리냐부터 갑시다. 맞아요? 틀려요? 첫째, as 지우고 말이 돼야 된다고. 그는 행동한다. 나쁘 개잖아요. ly 붙여야죠. 비교급은 이것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ly 붙여야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합니다. 앞에 거 지우고 읽으면 돼. 그는 행동한다. 나쁘게 행동한다. 뭐만큼? 그만큼. 내가 말하는 만큼. 이렇게 읽나? 아니죠. 비교되는 성질은 반드시 생략돼 있으니까 여기 배들리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나쁘게 말하는 것만큼 그만큼 나쁘게 행동한다는 거야. 이 원리를 모르면 독해가 안 된다고. 이 단순한 글도 독해가 안 되는 거야. 내용일치 문제에서 나는 나쁘게 말한다. 좋게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중학교 문제인데도. 그러니까 비교급의 원리는 일단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왜 I를 쓰는지 알겠죠? 아, 주어와 주어를 비교한 거잖아. 비교급에서 1위가 뭐야? 비교 대상 일치라고. 미쓰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자, 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간 거죠? He is superior.
to I. 맞아요, 틀려요? 라틴계 비교야. 아, 주어와 주어를 비교한 거잖아요. 비교 대상 일치시켰잖아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때 to가 전치사야. 전치사 다음에는 주격을 못 쓰죠. 그래서 me로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설명한 건 워낙 유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라틴계 비교라고 쓰세요. 라틴계 비교는 비교급을 den으로 비교 대상을 den으로 쓰지 않고 to로 쓴다. 이렇게 쓰고요. superior to inferior 열등하다죠. to senior prior prior가 먼저잖아. 그쵸? prior to죠. 뭐뭐보다 먼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 더 prefer A to B. B보다 A를 선호하는 거죠. B보다 A를 선호하다. 이 라틴계 비교는 뭐를 쓴다? 비교급을 then을 쓰는 게 아니라 to를 쓴다. 어, 재밌는 거 하나 해볼까요? 그는 loves 사랑한다. 나를 as much 많이 뭐만큼 많이 you라고 썼어. 자, 이거를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그래. 자, 이거 봐봐.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you loves me much 다 생략한 거죠. 이걸 수도 있고. 그러면 그는 나를 사랑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도 나를 사랑해. 자, 이럴 수도 있죠. He loves you much. 그쵸? 이렇게. 그 밖의 중복은 뭐야? 생략이잖아. 그 밖의 중복은 생략. 그는 나를 사랑해. 그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만큼. 그쵸? 해석이 두 가지로 될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래?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거 알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비교 대상은 일치시켜야 된다. 그 밖의 중복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원리를 알라고. 그래서 내가 극단적인 예를 다시 한번 들어준 거예요. 이해 안 가면 몰라도 됩니다. 아, 우리 다 문법 시간에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리포 보자마자 투야. 그러니까 우리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 더하기 1은 이해하잖아. 프리포 보자마자 투야. 무슨 말이 많아요. 3 곱하기 3, 3, 3은 9 하잖아. 프리포 투야. 됐죠? 이거 투로 바꿔야 됩니다. 정답 10번. 자, 다음에 요거 마지막 또 D번 또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주절이죠. 여기서부터 주절입니다. 그럼 he가 주절로 나온 거야, 주어로. 그럼 앞에 이제 intent가 나왔습니다. intent on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밑줄이야. 그럼 앞에 부사절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됐겠죠. 얘는 형용사로 쓰였겠죠. 이것도 25년 기출할 때 했는데 intent가 열중하는, 전념하는 이런 뜻이잖아. 어저께 했네. 그쵸? 명사로 쓰이면 의도고. 그러니까 열중하는, intend on 어디에 전념하는, 열중하는. 그는 어디에 열중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발견하는데 왜 이것이 그런지를. 그런지를, 왜 이거 말고 저 쌀을 더 선호하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전념하면서 그는 티투어했다. 우회하다. 이 단어도 중요하죠. 우회하다. 어디로 우회해?
이탈리아 지역을 여기에 있는 롬바르디아에 있는 이탈리아 지역을 우회했어요. 자, 미션 임무를 위해 어떤 임무? 쌀 레커너이션. 자, 레커노이터라고 쓰세요. 이거 유명한 단어입니다. 레커노이터. 정찰하다야.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조사하다로 나옵니다. 자, 너희들 담배 피지? 너, 압수. 너, 압수. 너도 이제 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알고 있어. 너 담배 어딨어? 그랬더니 저 담배 안 피는데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디다 숨겼어? 다 조사한다. 네 건 어딨어? 그쵸? 네 건 어딨어? 네 건 어딨어? 레커너이터. 네 건 어딨어? 뭐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이거 정찰이라는 뜻인데 조사라는 뜻으로 잘 나옵니다. 음. 아. 자, 예측하는 것은, 자, ing 동그라미 치고요. 동명사 주어죠. 그치? and 해서, 어떻게, and,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예측하는 것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화살표 연결하세요. is.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죠. 자, 발명과 기술 혁신이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궁극적으로 결국은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자, 그럼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발명과 기술적 혁신이라면 틀렸죠? 틀렸잖아.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they라고 써야 되겠다. 그쵸? 그런데 it을 앞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how가 이끄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막연한 상황. 얘네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물론 이럴 때에는 this를 써야겠죠. 그치? 하지만 this 대신에 it을 쓰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이렇게 문법이 어렵다고. 그치? 하지만 그따위 다 필요 없다. 문법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만 알아도 다 풀 수 있다. 일단 A번은 이거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래서 물음표 해놓으면 돼요. 나머지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것이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때 그것을 발명과 기술 혁신이 사용되는 것이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디스로 받아야겠죠? 근데 디스 대신에 it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음표 해놓고 종종 어려워. 자, 어렵다고 했어. 이즈가 나왔으니까 정의 유형이 나왔고요. 어렵다고 했으면 첫째, 왜 어려워? 이유를 설명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어려우니까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가만히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든 예측해야 됩니다. 맞죠? 이 둘 중 하나겠죠? 이것들을 생각하고 글을 읽어야 된다고. 그냥 읽는 게 아니야. 왜 어려운지를 설명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예측해야 돼. 자, 역사는, 기술의 역사는. 자, 이거 봐봐. 이거를 기술로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A번을 깊게 들어가면은 물음표가 생긴다고. 가득 차 있습니다. 이야기로 발명가와 혁신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요. 얘네들은 뭐 후 틀린 데 없죠. 주격관계대명사 주어 없으니까. 몰랐다 이거야. 전혀 몰랐습니다. 뭐를 몰랐어요? 방법을. 어떻게 그들이 발명과 혁신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또는 얼마나 멀리까지 광범위한 영향, 그들이 사회에 끼치는, 여기 명사 없죠? 그들이 사회에 끼치는 광범위한 영향,
대해서 전혀 몰랐다. 지금 병렬 구조로 오브에 걸리는 병렬 구조야. 지우고 가볼게. 어떻게 하는지 또는 영향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have effect on을 쓰죠.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라고 할 때 이때 on이 뭐예요? on이 끼치는, 미치는 이란 뜻이잖아. 자, 여기서도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A가 affect, 영향을 끼치답니다. B에 영향을 끼치다죠. 얘를 명사로 바꿔볼게. 뭐 D effect라고 쓸게요. 뭐 impact, 뭐 influence, 명사로 바꿀게요. influence는 동사로도 쓰여요. 알았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of A로 오고요. 얘가 on B로 옵니다. 그래서 A가 B에 끼치는, 미치는 영향, 이렇게 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난다고.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어요. of에. 이펙트 on 아니야? 얘 on으로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A에 끼치는 게 아니라 B에 끼치는 거잖아. 자, 이펙트 오브 텔레비전 on children. 자, 그러면 영향인데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어. 텔레비전에 끼치는 영향이야?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이야?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이죠. 그럼 오브 맞다고. 근데 우리 여기에다가 이펙트 다음에 오브에다가 밑줄이 꺼져 있으면 이거 온 써야지.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이 패턴은 독해할 때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런 패턴이 많아요. A는 fail to 부정사잖아. A는 뭐 하지 못하다죠. 얘 명사로 바꿔볼게요. fail러. 그러면 A가 뭐 하지 못한 것, 이때 to 부정사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잘 나온단 말이야. 홍대 준비하는 애들은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자, 문법이 길죠. 그쵸? 설명이 많아. 자, 다음에, 뭐 하다가 이랬니? 자, 이 사람은 요하데스 구텐베르크, 얘는 발명가인데, 인쇄기와, 이거, 얘가 금속활자죠. 그죠? 금속활자를 발명한 이 사람은, 디바우트, 독실한, 교회 잘 나가는, 파이어스야. 교회 잘 나가는 카톨릭. 자, 이렇게 하고 이때 후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맞출까 틀릴까?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동격이죠. 동격이죠. 자, 그러면 얘가 이 주어가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나오고, is가 나오고, 내가 모르는 동그라미 단어가 나오고 밑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단어를 모를 거야. 앞에 써야죠. 어나 언 써야죠. 사람, 동물, 식물, 건물, 대표적인 가산명사란 말이야. 갑자기 어려워졌나?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아무튼, 어려운 거 설명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명사가 뭐든 간에 얘는 무조건 사람이어야죠. 사람이 사람이지. 맞나요? 이 명사가 뭐든 간에 사람이어야 된다고. 왜? 명사 동격. 같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 후 써야죠.
주격관계대명사면. 여기 카톨릭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얘가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카톨릭이. 관사도 잘 붙였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문제는요, 눈으로 푸는 게 아니야. 필요 없는 말 가로 열고 닫고 손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시험 볼 때 틀리는 건 다 눈으로 풀어서 그래. 알았죠? 필요 없는 말 다 가로 열고 닫아야죠. 그럼 사람이죠. 카톨릭 신자라는 거겠죠. 그쵸? 이 카톨릭 신자였는데, 이 사람은, 구텐베르크는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조동사에 have pp를 쓰면 과거형이죠. 조동사의 과거형은 조동사 have pp를 씁니다. may 무슨 뜻이에요? 일지도 모른다야. might 무슨 뜻이에요? 일지도 모른다야. 또 똑같아요. 그러면 왜 may하고 might의 차이는 뭐냐? might는 may 과거형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may가 50%의 확률이면 might를 쓰면 한 30%의 확률이야. 확률이 떨어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형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쓰는 거죠. 그러면 may have 일지도 모른다야. may have pp는 뭐야? 였을지도 모른다야. might have pp는 뭐야? 였을지도 모른다야. 1번과 2번 이렇게 보면 1번이 2번보다 가능성이 더 높을 뿐이에요. 자, 두 번째, 조동사, 가정법. 가정법은 if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가정법에서 중요한 건 뭐야? would, could, should, might. 얘가 중요한 거예요. 우쿠슈마. 경악을 했을 텐데, 깜짝 놀랐을 텐데. 자, 일단은 과거형 쓴 거 맞죠? 그죠? 다음에 이게 왜 어려웠냐면, 야,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내면 안 돼. 이건 편입 수준이야. to know에다가 일단 밑줄 긋고요. 요렇게 써봐. if he had known이라고 쓰세요. 이 to 부정사가 조건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일단 해석 다 하고 설명할게요. that 이하를 알았더라면, 그러면 충격을 받았을 텐데, 경악을 했을 텐데, 그의 발명이 가능하게 했다. 성경이 널리 인쇄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극하는데, 종교개혁을 자극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알았더라면 충격을 받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요 투부정사, 지금 요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문법에서 제일 쉽게 푸는 게 뭐야? 좀 어려워 보인다면 다 맞아요. 정답이 되는 거는 기본적인 거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자, 요거 보세요. To work hard. You will succeed. 무슨 뜻이야? 자, 여기 조동사 있죠? 그럼 이 투부정사는 조건이야. 만약 you work hard야. 한 번 더 갈게요. To work hard. You would succeed. 무슨 뜻이에요? 만약, 가정법 과거죠. 만약 you worked hard죠. 가정법 과거니까. 만약 네가 열심히, 가정법 과거는 현재와 관련돼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한다면 성공할 텐데. 이렇게 쓰면 뭐예요? 공부 안 하니까 너 실패할 거라는 얘기잖아.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건 반칙이다. 밑줄을 꺼놓은 게, 해외에서 고등학교 학생이 한국 애들처럼 문법 배우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건 반칙이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반칙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밑줄이 꺼져 있는 게, 터무니없이 어려운 걸 질문했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데 답이 있다는 것도 알겠지. 그죠? 만약에 이거를 우두 B라고 이렇게 썼잖아. 그래서 틀린 거로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고1 때부터 지필 연습해야 돼요. 이 한 문제 때문에 만약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판가름 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따위 문제는 내는 건 아니다. 이 얘기는 뭐야? 어렵다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딴 데서 정답을 찾아라. 기본적인 것에서. 이게 문법을 푸는 팁입니다.